북한 인권법 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꼭 계셔야 되는 분, 꼭 필요한 분, 가장 훌륭하신 분, 한희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희연 교수님을 작년 11월 15일에 처음 제가 일면식도 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포럼에 섭외를 하면서 그 행사 당일날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뵌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교수님한테 북한인권 팜플렛을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으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또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또 온 사람들은 중간에 가는 사람이 왜 있으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나 왜 혼나야 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혼날만 했고요. 한희연 교수님의 그 열정과 지혜와 그 북한인권법의 그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그 신념은 저희가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었음을 조금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팬으로서 지금 남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희연 교수님 나오시면 대체 북한인권법 뭐길래 왜 제정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오늘은 박수 많이 치고 크게 치는 날로 해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봐요. 너무 지갑은 통장 비었는데 진짜 무거우면 어깨 축지가 무거워서 죽겠습니다. 진짜 무겁다. 네. 소개받았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이제 검사하다가 국가인권위 조사국장을 했단 말이에요. 조사국장 시절에 줄이 짧으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참여정부 때인데 국회에 가서 무지하게 야단을 맞았죠. 2004년도인데 뭐냐면 당신들은 인권을 업무를 한다는 사람들이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동안에 뭘 했냐. 지금 이제 그때 민주당이가 지금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당인가요? 하도록 해서. 야, 내가 얼마에 하면 되죠? 내가 한 3시간 하나, 뭐 10시간 할 수도 있어요. 15분, 20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데. 그럼 30분만. 30분만. 나는 말했어요. 조언은 뭐냐면, 나는 그때도 의심했죠. 이상하다. 법을 경고한 사람인데, 어떻게 태평양 건너 미국 의회가 전혀 자기네 나라 문제도 아닌데 북한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든단 말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본질적으로 자기네 나라 영토에 자기네 나라 국민을 자기 나라 문제에 대해서 제정하는 거, 이 관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jurisdiction? 이 월권 아니냐? 내정 간섭 아니냐? 이거가 정치적 압박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이거는 세계 경찰 미국이 월권하고 정치적 제스처지 규범적 효력을 가진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 상사로 광른 사무총장이 NGO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오고 해서 하는데 처음엔 사이가 좋았죠. 근데 처음엔 제가 일을 잘해요. 뭐든지 하면 잘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편을 가르치더라고.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해서 토플 확보를 해서 유학을 갔죠.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가서 내 머릿속에 남았던 거가 그때 국회에서 야단 맞았던 그 문제. 법이란 뭔데 미국 의회가 건방지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인가? 나는 그때 그 내용이 맞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전공하고 나와서 그동안에 북한인권법 제정 모임에 발제를 한 5-6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법 가지고도 했고 저는 그때 다 북한인권법의 석학님들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공부들 많이 하고 북한인권 자체가 좀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갑니다.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북한인권법 미국이 북한인권대사 있잖아요. 인권대사 1년치 활동 하나하나 줄여가지고 번역을 해서 막 보통 한 번 내 발제를 가면 50페이지, 70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모임에서도 보면서 이게 내가 졸업 논문으로 New Realizing in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에서 북한인권법 새롭게 구상하는 인도적 개입 이론에 근거한 북한인권법이라 해서 이 우수 논문으로 채택돼서 아톰스 포 피스라고 하는 영문 저널에 그대로 실렸어요. 제 거가 실렸고 내가 재작년에는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돈 1,000만 원 하면 뭐 세금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간 연구를 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가 연구 용역 좀 해서 국회에도 보내고 했어요. 그리고 한의원 교수의 또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어서 한글본하고 영문본으로 내가 다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 내가 감히 얘기를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관한 한 저 이상 공부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정치적 이념적이 아니라 법 규범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토론회 가고 발제문에 나갈 때마다 내가 느낀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그럼요. 북한인권법이 왜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지금 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통일을 저 생각이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면 사실 통일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독일이 얘기를 했지만 독일은 리유니피케이션이거든. 우리는 고려시대 때 이미 통일을 이룬 나라였어요. 이뤘다가 짜갈려졌다가 지금 다시 결합하기 때문에 재통일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독일에서 리유니피케이션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통일은 북한이 쓰기 어렵죠.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뭐예요? 우리 국회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돼? 여러분들 왜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좀 야단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열정은 인정해요. 애국심은 인정해요, 제가. 근데 법이 애국심이나 열정만 가지고 되나요? 정말이 맞아요. 법은 내용을 같이 해야지. 왜 북한의 법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또 다른 의견. 맞습니다. 맞다. 말 못하나 분.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인권법의 최고의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온 자리일 거 아니에요? 모르네. 또 틀리네. 북한인권법은 압박법이에요? 아니에요? 북한 정권 압박하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약간 또 이제 의견이 같네. 자, 북한인권법은 북한 체제 전복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 나한테 배운 학생은 대답이 빨리 나오고. 자, 가장 어떻게 보면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열정이 많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졌죠? 어려운 사람도 아니야. 통일은 북한이라고 하는 당국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야당,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지. 자, 여기 보면 자유와 인권 이렇게 써놨네. 인권이 뭐예요? 인권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 자유가 인권이야. 자유 저 중국 용어거든.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가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반대하는 야당을 압도하기 위해서 만든다? 지금 이미 진영 논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야당하고 시민단체 반대. 이쪽으로 해야 보수라고 해야 되나? 보수나 진보보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쪽은 찬성. 저쪽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정해야 된다. 이런 쪽이 진영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그가 뭐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지 진짜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쪽도 잘 몰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요? 북한인권법 왜 만들어요?
지금 이미 논리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가 2004년에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만든 시점이 2004년도에 오스카리아 주만 라이터에서 2004년 만들었어요. 10년이 지났지 않아요. 야당이나 반대자들의 논리는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북한 인권법 안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응?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만들려고 호들갑이냐?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 자체에서 국내부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왜 이게 필요해? 그것은 그 안에서 인권 자체를 모르고 너무 인권이 난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제가 내가 북한 인권법 만들자는 사람이지 안 만들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반대적으로 몰아버린 거니까 저는 그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요약하면 북한에 사셨으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반복인데 왜 북한 주민 인권 신장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저 얘기는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해야 되냐 이 말이지. 저 주민들은 이제 김정은님은 이미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인권이 신장돼야 된다는 걸 아셨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해피하다는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니 문제가 뭐 사람인데 세상 이치가 그러면 뭔지 모를 때 행복해요. 모르면 행복해. 알면 이제 골치 아파요. 난 아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지금 요새 세상 보면 세월없고 아주 머리가 울면 행복한데. 제가 한국 가서 가장 신경하면 받았던 게 그 인권이란 말 그래. 단어 자체에 저는 멘붕이 왔댔어요. 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기본 보장하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인권이라는 물어보면 되겠네요. 인권을 느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인권을 느꼈을 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받아들이니까 이런 게 정말 정당한 건데 왜 우리는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깨우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살아가는데 어떤 뭐 더 플러스가 된다거나 이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플러스가 거. 되는 거는 길을 가다가라던가 뭐 어떤 사람이랑 부딪혀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가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인권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설명 들을 때 그래서 인권을 신장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동감해요? 저런 것만 가지고 자신이 없잖아.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북한이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맞추고 그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담을 내용이 나오죠. NHRK 2004년 북한 인권법의 정식 명칭은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예요. 북한 주민인권법이에요. 그냥 줄여서 북한 인권법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게 한 법이 NHRK예요. North Korea. 북한 주민의 인권. 자, 북한 주민은 뭐가 있어요? 이거 법에 대해서 북한 주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게. 거기 거주하는 주민 있잖아요, 그렇죠? 거주하는 주민. 도망쳐가지고 지금 중국 북동부에 있는 주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태국이나 다른 루트로 해서 아직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전체 정착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북한 주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태국인가 누가를 통해서 어떤 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질문이 왔어. 어떻게 내가 북한 인권법을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고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북한 인권법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거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난 지금 북한 인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예전 법은 아는데 뭐가 계류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북한 인권법은 줄여서 그 세 가지 북한 주민들, 정착되기 전에, 남한에 정착되기 전에 현지에 있는 북한 주민, 북동부에 가 있는 북한 주민, 방황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가 있다든가,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커버하는 내용이 될 때만 그거가 온당한 북한 인권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망한 석학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토론회 가보면 어떤 데는
인권 재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록 보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단 말이죠. 오케이. 뭐 시간만 많고 돈만 많으면 좋지 뭐. 기록 보존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좋지만 기록 보존소 만들어서 북한 주민 인권 그런 세부류 주민들 인권 해결돼요? 인권 재단 만들어주고 해결돼요? 인권 대사 만들어주고 해결돼요? 우리의 법은 이런 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도 말이죠. 법의 반은 조직 구성에 대한 법이에요. 세월호법도 세월호 핵심 물론 세월호법은 법 자체가 아니니까 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많은 법이 법을 위한 법, 조직을 위한 법, 사람을 위한 법, 누구를? 우리를 위한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이 실은 저쪽 상대방한테 다 빌미를 주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인권법은 내정 간섭법이다.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가?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반박? 당연히 실성이 있다지. 그것은 첫째로 이제 여기 질문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좀 실효성이 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북한 인권법은 의무이행의 법률 용어로 의무이행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되는 거예요? 북한 그럼 실효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죠. 벌써 모르죠. 북한 인권법의 의무이행의 대부분의 주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의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봐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을 할까요? 법이 없어도 10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법으로 만들어야 되죠? 뭘 법으로 만들고 뭘 안 법으로 만들어요? 내가 목소리 너무 높지나? 내가 재능 기부 할 테니까 여러분 100명만 모아내면 내가 종합적으로 내 강의 드릴 수 있어요. 가장 급선무는 탈북민. 아니,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나 말이죠. 북한 인권 시행령, 북한 인권 시행 규칙, 북한 인권 MOU를 만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생각 안 해봤죠. 왜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되지도 않는데, 싸우는 게 재밌어서? 네?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법으로 안 되겠어, 안 만들겠다는 걸 만들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떠오릅니다. 얼마나 명백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면. 민주법치국가에서 공동체 질서 속에서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변경과 무관하게, 대통령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결집된 의사가 장전으로 표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DJ 정부 때는 햇볕 정책에 의해서 북한 주민한테 퍼주고, 노무현 정부 때는 퍼주고, MB 정부 때는 안 퍼주고, 문 닫고, 북한 인권법으로 돼 있으면 대통령과 무관하게, 정권과 무관하게, 미국 노스코리아 휴먼 라이츠 때는 1년에 200만 달러는 대통령이 직접 쓸 수 있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됐건, 오바마가 됐건, 부시 행정부가 만들었어요. 부시 행정부가 만든 법이지만 오바마가 싫다고 그래서 법을 이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법은 그런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정책을 객관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한 인권법은.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 당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북한 인권법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우리가 싸움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만 하지 말고 북한 인권법의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하고자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무슨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공화당 의원들하고 지금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송의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똑똑합니다. 무지하게 똑똑하죠. 하버드로 저널에 편집장을 지내고 시카고에서 동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헌법학 교수를 지낸 만큼 인권 누구보다 잘 알죠. 그 논문 보세요. 기가 막힌 논문들 많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법을 안 만들어주네.
일을 해야 되는데 법을 안 만들어줘요. 우리 장관이나 청와대는 법 안 만들어주니까 일 못하다가 나가 터지잖아요. 오바마? 안 그래요. 니네? 법 만들지 마. 법 만들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통일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뭐로? 프레지덴셜 이규제티브 오더. 대통령 명령으로 해버린 거예요. 법으로 되면 거기에 위배될 때는 징역, 벌금 이렇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명령은 형벌 부과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행정 이 다문화된 시대에는 사실 징역, 벌금이 안 무섭거든요. 그 대신에 인허가, 단속 이게 더 무서워요. 대통령 명령으로 그걸 충분히 더 무섭게, 더 강제력 있게 만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을 해버리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이 좀 법으로 해줘야 될 걸 지금 대통령 명령으로 하고 있으니까 월권이다 해서 지금 소소히 고소라고 난리가 납니다. 우린 모르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인권법은 내정 간섭법이에요.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간섭의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연구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걸 이름해서 나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를 했죠.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많아. 여기에 현대사회에서는 1648년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서버린 스테이트, 주권국가 이론이 주권국가 최고 독립의 원칙이 독립됐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 90년 들어서선 말이죠. 주권 최고 독립의 원칙은 많은 경우에 양보를 했어요. 저 잘난 북한이 핵무기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도 국제해사기구에 다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멋대로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뭐 철로 만들고 뭐 갤럭시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고유의 이 사이즈 가지고 못 하잖아요. 다 국제기준에 제약을 받거든요. 주권이 제약받는 건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인권 문제에 대한 주권의 제약을 법이론적으로 휴메니테어리언 인터벤션 티어리, 인도적 개입이론이라고 해요. 안기문 총장이 몇 번에 일어나서 아랍의 봄 때 말이죠. 국민보호책임, RPT,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하니까 국민보호책임, 국민보호책임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 근거가 인도적 개입이론, 제가 번역해놓은 인도적 개입이론이에요. 인도적 개입 이론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뭐냐? 그거는 주로 북한 주민이지만 인접국가 다른 나라도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가 인도적 개입이론의 법이론적 근거예요. 오늘날 다수설이에요. 국제인권법. 주권 최고 독립의 원칙, 1648년에 기초한 주권 최고 독립의 원칙, 냉전 시대 때 그 사고방식이면 박지원 대표가 맞죠. 내정 간섭. 인도적 개입 이론에 의해서 오늘날 허다히 많은 간섭, 타국에 대한 간섭은 허다히 많죠. 경제 개입, 논평 말이지, 공세, 허다히 많습니다. 입법에 의한 내정 간섭이 바로 북한인권법입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특성이 아까 내가 정권 교체법이냐, 레지움 체인지냐, 정권 교체냐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또 결론이 뭐냐면 원래 북한인권법을 만들기 전에 원초적인 모습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자유화법이었어요. 이게 그 전에 이라크 해방법, 이란 자유화법 이런 전례법이 있어요. 이라크 해방법. 그거는 이라크 정권 교체법이에요. 쿠바 해방법은 쿠바 정권 교체법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제작했어요. 미국 의회는 로스쿨 나오면 인도적 개입이론 빠삭하게 잘 알거든요. 처음에 우리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은 북한 자유화법은 명백하게 김정은 노동당 정권의 체제 변경을 목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의회 토론에서 이거는 너무 가더라고요. 한번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체제 변경이 아니라 policy change, 북한의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하자라고 만든 거가 북한 인권법이에요. 북한 자유화법에 보면 북한 자유화법은 북한 내
그 반군이 될 소지 있는 사람들한테 무기도 제공해주고 자금도 제공해주고 북한 내 불만 세력에 대해서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라크 해방법이나 쿠바 해방법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체제 정복이 명백해요. 그러나 인권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은 그렇지 않고 라디오 방송하고 이거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매년 그 난민 사단입니다. 난민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난민은 아주 복잡한 미묘한 문제가 있죠. 제가 국가안보법을 합니다만 난민은 국가안보 문제가 해결이 있고 난민 통해서 가치들이 많이 들어와요. 2차 세계대전이래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anyway, 하여튼 국가인권법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래서 미국 의회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5년 동안 단식법을 제정했어요. 영국법이 아니고. 여러분 북한인권법을 영국법으로 제정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지 않았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우리는 북한인권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은 매년 5년 한식법을 만들어서 지금 14년이 만기고 또 이제 연장할 거예요. 그 5년 한식법인데 무슨 인권재단 만들고 지금 이러고 반대편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솔직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북한 주민 그 자체 인권 증진을 향한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왜 만들어야 되냐, 진정으로 왜 만들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북한 인권법을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주민 인권의 두 가지 가치가 자유하고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평등은 공산주의 지향하는 개념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권하는 주어는 자유 먼저예요. 자유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기본 개념에 자유는 말이죠. 김정은 선생님 남한에 가서 이쪽 법을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서 그렇지. 인권의 핵심 축인 자유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각자를 이성적인 존재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자유예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기술 능력이 발달되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는 꿈과 희망을 시켜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존재는 극단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성이 제약받죠. 자,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쿨에서 북한을 호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DPRT라고 그러잖아요. 약자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DPRT라고 그러는데 북한을 호칭하는 국제사회 용어가 프로즌 킹덤, 동토의 왕국, 경영국가, 터널국가, 제2의 군락,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악의 축, 엑시스 오브 이블, 또 실패국가, 깡패국가, 로우펀치 깡패국가라까지 해요. 그래도 국가야. 국가인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북한은 릴리저스 종교집단입니다. 북한이 종교집단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3대 세습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인권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통일대박, 제통일이에요 원래. 제통일 대박론 하잖아요. 대박론 있잖아요. 제통일이 이거 줄여서 통일이라고 그러죠. 통일이 대박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통일이 대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통일된 다음에 김정은 살아있어요. 김정은하고 인민무력부나 노동당 정권 간부들을 형사처벌 분명히 평화통일이니까 우리가 사인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2+4 줘야 했단 말이지. 자, 김정은이가 통일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통일된 이후에 김정은과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을 형사처벌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표가 사인했는데 해야 될까 안 해야 되나요? 생각해봤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네시스 아닙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독일 사례를 알아야지, 그렇죠? 독일 사례를 알아야지. 무조건 김정은이 국제 심판대 어디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탈북민들의 목표가.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됐냐 이 말이지. 이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이 친목단체 기술을 하게 되고 전혀 이런 쪽에 대한 국가안보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하면 대박이다. 북한이 해방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디테일한 그 첫 번째 관문부터 지금 해결 못하잖아요. 처벌해요 말아요. 형사 처벌해요 말아요. 임구리கள் 선생님 어때요? 모르겠지. 망명시켜야죠. 예? 망명. 망명시켜요? 그래도 비교적 선명한 아이디어. 관악적 효과가 있어요? 동독의 호레카 총리는 소련으로 도망갔었어요. 소련으로 도망갔다가 통일도국은 이스라사 평화 조약을 했습니다만 형사 처벌했어요. 한 10만 명 조사해서 한 1000여 명 처벌했는데 호레카는 처벌이 별거 아니다 싶으니까 소련에서 돌아와서 재판받다가 병사를 내버렸어요. 악의 군음이 알아서 죽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쪽으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진영 논리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 공산당 총리 서기장은 못 올랐죠. 동독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 한스 모도로프라고 새빨간 사람이에요. 새빨간 사람이 뭐한 달 보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통일된 다음에 체포돼가지고 소독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우리 판사님들 요새 재판 보면은 판사님들 참 관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역시 그랬어요. 피고인은 연로하시고 뭐 한스 모도로프에 대한 재판이에요.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시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그거는 형식적으로 불가피하게 호네크가 도망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숨기한 자리고 대부분의 일은 호네크나 그 전임자들이 결정한 거니까 피고인은 큰 잘못이 없다 해서 벌금형으로 석방이 되죠. 벌금형으로 석방된 한스 모도로프가 설립한 거가 독일 좌파당인 공산당이고 통일도구에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당당하게 국회의원 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의회에도 당당하게 의회로 진출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단죄를 하지 않으면 지금 31살이잖아요. 10년에 통일된다고 봅시다. 그게 41살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북한은 종교집단이에요. 종교집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뇌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를 모르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세뇌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종교인들은 세월호 유명한 그 사태가 보여졌지만 맹목적인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바꿔 말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통일과 무관하게 김정은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북한에만 기본적으로 40%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얼마가 있을까요? 남한의 빵표는 아니겠죠? 빵표는 아니겠죠, 그렇죠? 5%. 전용기 대통령 5%는 45%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되고도 남았죠. 분명히 통일 한 번 더 대통령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첫 번째 대통령 나오려고 하겠죠. 김정은 나오고, 김문수, 김무성, 박원순, 누구야? 문재인, 안철수 다 나오고 했잖아. 누가 돼요? 통일 한 번 더 대통령? 김정은 못 되란 거죠. 자, 이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주민의 자결적인 판단 능력을 회복시켜줘요. 북한 인권법은 뭐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라고 하는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인권법은 자유의 핵폭탄이에요. 자유폭탄이에요. 북한 인권법은 북한인한테 이성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유의 물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교의 체면에서 끝까지 남을 사람은 남겠지만
체면에서 벗어나게 하면 자유의 물결법이라는 거죠. 자유의 물결법, 이거 바꿔 말하면 통일에 대한 선투자법이에요. 북한 인권법은 정치적 이념적 법이 아니라 경제적 투자법이에요. 그 어떤 돈으로도 뭐지 그 대성공단에 있는 그 빵이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로도 해결 안 돼. 그래서 그건 뭐 종류집단 초코파이 해결 안 돼요. 초코파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해방법이 자유의 평가법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북한 인권들이 40%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그때 통일하지 않으면 통일은 대재앙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위한 거가 북한 인권법이고 제가 연구한 결과인데, 간단히 나가면 제가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데, 뭐 박우려 대표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얘기를 하면 뭐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출산하고 나가고. 이쪽이 모르는데 저쪽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과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흥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진정하게, 더 단단하게 무장돼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만들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엄청나게 짧은 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가 실현될 수 있다면 저 소원에 반응을 주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이 무슨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 10월의 둘째 날,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북한인권법 제 캠페인은 제가 11월달, 12월달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학교 가는 길에 잠깐 광화문역을 내려서 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전해주고 가던 그 남자 전준성님께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곡 불러주셔요. 그 다음에 You Raise Me Up 두 곡을, 그 귀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열화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많은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다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손길과 그 수고 속에 항상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Then